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22절과 23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성경 말씀을 본 거는 은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은사도 알고 보면 성품입니다. 성품의 은사가 많아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다 인격에 관계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 신앙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과 관계되지 않은 신앙의 열매는 없습니다. 다 인격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품과 인격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아직도 다른 얘기하고 있고, 정말 정작 중요한 왜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인격의 문제가 또 교회 안에 드러났잖아요. 국가조창기도회 회장과 부회장이 지금 금품 뇌물에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누구냐? 국가조창기도회 회장과 부회장입니다. 교회 안의 장로들이에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난 그 모임 왜 하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정치 집단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앉아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뇌물 주고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막 그냥,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저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저게 지금.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열매 하나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품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다 여기에 관계된 거라니, 지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가지 꼭 꼽으라면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이 안 돼 있어요. 문제다,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의 마지막 시간이 왔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참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를 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늘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결정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일이래, 저 사람은 ISTJ래, 이렇게 결정론에 빠지면,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다르고, 스타일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내 의식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흐름 하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MBTI도 마찬가지예요.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을 이렇게 딱 찍어서 저 사람은 저렇대,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크다. 결정론에 빠지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런 거 볼 때 항상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안 되고 20대의 나를 생각해라. 20대의 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20대의 나. 지금은 많이 변형이 돼 있어요. 그게 좋게 변형됐는지 안 좋게 변형됐는지는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형을 볼 때 중요한 거는, 그럼 내가 9인지 1인지 어떻게 하냐? 난 9인지 1인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이게 유형을 가르는 표준입니다. 헷갈릴 때는 그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요즘 상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잖아요. 그 내용이랑 비슷한 거예요.
너가 진짜 네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욕구가 뭐냐? 그 욕구가 뭐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할 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내가 나타내는 반응, 그 욕구, 그게 근본적인 게 뭐냐? 이걸 찾는 거죠. 이거 찾으면은 내가 나를 이해하기 쉽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너무 편안해집니다. 이거를 중요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욕구가 중요하다. 그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류형은 완벽주의자죠. 원리 원칙과 규범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죠. 외모에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늘 정장 차림 비슷하게 입어야 돼요. 뭐 슬리퍼 신고 찍찍 끌면서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가는 법이 없어요. 밖에 나가도 정장 비슷하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입고 나가야 돼요. 집 정리 잘하고 옷 정리 잘하고 장 정리 잘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바르게 살고 하자는 욕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준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옆에 인류형과 같이 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깐깐하고 너무 꼼꼼하고 꿋꿋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류형은. 그다음에 이제 판류형은 가장 힘이 있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마음에 막 흥분이 생겨요.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 이러는 흥분이 생기는. 참 대단해요, 그죠? 판류형 대단합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권력지향적이에요. 힘에서 서열을 중시합니다. 서열이 정해지지 않으면 참 불편해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내 밑에서 꼬꾸라지든지 내가 그 밑에 꼬꾸라지든지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편해서 그 자리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늘 권력지향이고 체격은 아주 다부지고 상체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늘 힘으로 상대방을 이기려는 욕구를 늘 갖고 있어요. 판류형입니다. 문제는 그 내면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즉시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류형은 좀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옆에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 참는구나. 이런 건 다 알지만 그래도 말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판류형은 그냥 즉시 너 왜 그래?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본인은 몰라요.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그게 문제다. 구유형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구유형의 욕구는 늘 갈등을 피하려는 욕구를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갈등 있는 거 너무 싫어. 평화주의자. 가장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구유형의 특징은 화를 안 냅니다. 웬만해서는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화를 안 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그 즉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버립니다. 자기 의견을 드러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서먹해지는 게 싫어.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그게 구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얘기 안 한다고 자기 주장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유형도 힘의 유형입니다. 직관력을 갖고 있어요. 판단력이 되게 빠릅니다. 벌써 답을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본인의 답을 알고 있어요. 벌써 정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말만 안 할 뿐이지 그 속에는 황소고집이 있어요. 판류형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황소고집이 있어요. 그 뜻을 잘 바꾸질 않아. 이게 특징입니다. 행동은 좀 느릿느릿하고요. 일은 모았다가 하는. 일을 모았다 하는 것도 그 힘의 유형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정도쯤 한꺼번에 다 해버릴 수 있다.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다 일을 다 한꺼번에 그냥 다 해버리는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있어요. 문제는
분노가 일어날 때 수동 공격을 한다는 거죠. 수동 공격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 구유형이다.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 유형은 가장 2, 3, 4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이 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타인지향적인 유형이에요. 예순 유형이라고. 참 착한 사람입니다. 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고 항상 얼굴에는 생글생글 그냥 호탕한 웃음이 아니고 생글생글한 웃음이에요. 네, 그런 웃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절을 못합니다. 이 유형은.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넓고 바빠요. 항상 바쁜데 자기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에요. 항상 남의 일 때문에, 남의 부탁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해. 너무 힘들어해.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힘들어. 진이 다 빠져요. 그러면서도 거절을 못해. 그래서 항상 보증서서 한번 집 날라가고 막 사기 당하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이 유형.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문제는 늘 경계선을 넘는다. 자기 집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곳은. 그걸 보증서서 넘기면 어떡해, 그걸. 근데 한다니까요, 이 유형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제 경계선을 넘어버리는데 경계선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 유형은 yes, no를 분명히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3유형은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비춰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성공입니다. 실패는 죽어도 싫어요. 죽어도. 항상 목표지향적이고요. 자기 이미지 관리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길 원하니까 옷도 브랜드를 입어야 되고 집도 커야 하여간 뽀대가 난다 그러니까 그냥 삐까뻔쩍 해한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차도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돈을 써도 그냥 팍 쓰는 거예요. 그냥 차 한 대 팍 사줘. 이렇게. 그건 다 자기 이렇게 옷과 액세서리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게 3유형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경쟁심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자기 아들, 딸하고 탁구를 쳐도 이겨야 되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요. 경쟁심이 너무나 막 탁월해가지고 일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 젊었을 때 일중독에 빠져요. 한 번 빠졌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 가족 식구들에게 저 사람 머릿속에는 가족이 없어. 이 얘기를 꼭 듣고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는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모른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다 본인이 몰라. 이런 걸요. 그 다음에 이제 4유형은 예술가형이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자기는 특별한 사람,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4유형은. 그런 욕구. 평범함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가장 풍성한 상상력과 가장 풍성한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감성도 빨주노차 파란보의 감성을 갖고 있어요. 감성이 매일매일 달라져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죠? 어제 나는 어제 나고 오늘은 다르지, 내가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먹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입는 옷도 달라져야 되고, 뭘 치장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원래는 이런 거죠. 늘 바뀌는. 늘 자신만의 스타일에 따라서 옷을 입어요.
1유형은요, 정장 차림이에요. 항상 깔끔해야 돼요. 단추도 잘 잠가야 돼요. 3유형은 브랜드 옷이어야 돼요. 네, 브랜드 옷을 입어야 돼요. 명품을 달고 살아야 돼요. 4유형은 네, 자기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만의. 그날의 자기의 감성에 맞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래서 이 4유형은 어렸을 때는요, 꼭 뭐 몇 시까지 와라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자기를 왜 얽어매, 그죠? 그래서 지각을 예, 가끔 해요. 그게 이제 4유형은 왜 내가 9시까지 가야 돼, 학교에? 그렇잖아요. 왜 9시까지 왜 내가 가야 돼?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데 그런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문제는 이제 항상 현실과 이상을 비교하니까 현실과 이상이 늘 다르잖아요.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늘 불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술가의 그 창작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늘 불만. 그냥 이상형을 찾아가는. 남편도 늘 불만. 이상형의 남자가 따로 있어요. 10년 살았던, 20년 살았던, 30년 살았던 이상형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늘 불만이야. 예. 이제 적응할 만도 한데. 요게 이제 4유형. 5유형은 이제 5, 6, 7은 이성형이죠.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5, 6, 7. 5는 이제 지적인 욕구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적인 것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고 아주 수집광입니다. 항상 생각할 때는 그 원리를 찾아야 돼요. 원리를 모르면 알 때까지 생각을 합니다. 집중력이 갑이에요. 뭐가 문제가 하나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문제 하나 가지고 3일, 4일, 일주일, 보름, 한 달 그 문제를 매달리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를 난 풀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 풀릴 때까지 그 문제에 집착해요. 집중력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집중력. 항상 혼자 있을 때는 막 고무가 돼요. 밤을 좋아하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힘이 빠져요. 막 힘이 빠져.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아요. 쇼핑 뭐 이런 걸 싫어해요. 힘이 빠지니까. 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달팽이처럼 숨어든다는 거죠. 숨어 들어가요. 집안에 탁 들어가서 문 잠그고 혼자 있어요. 왜?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5유형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2개 남았습니다. 6유형과 7유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6유형은 안전제일주의자입니다. 안전제일주의자.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성형은 먼저 생각하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하는 방법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이 6유형의 목표예요. 안전한 환경을 내가 만들겠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테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6유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추구하는 건 늘 안전이고요. 어떤 특징이냐면 늘 이렇게 안전한 테두리를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되기 전에 미리 잘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미리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른 모든 유형에서 제일 탁월한 거예요. 항상 의심을 해. 울타리가 있으면은 어느 울타리가 깨져서 나갈지 모르잖아요. 늘상 점검하고 늘상 의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서 연구해 보면 이순신 장군이 6유형이 아니었을까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유형의 특징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의심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거든요. 23전 23승을 어떻게 했느냐? 모든 가능성,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기 때문에 탁월했다, 전략이. 그래서
탁월한 전략가가 될 수 있죠. 육룡이.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중비는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그냥 100% 안심해도 돼요.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철저히 하냐? 야, 어떻게 그것까지 준비했어? 할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도 신중해요. 사람도 안전한 사람이란 걸 환기하게 내죠. 그죠? 그래서 낯을 많이 가려요. 육령의 특징, 낯을 가린다. 낯을 많이 가린다. 이게 이제 신중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제 신중하다가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110% 헌신을 해요. 그래서 신앙인 중에 육류형이 많아요. 신앙을 한번 가지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간직해서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육류형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하도 이 유형의 설교를 많이 들어갖고 예수님 유형이 설교를 많이 해갖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글로 변해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육류형이 많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안 빠지고 이러는 게 늘 있어요. 규례를 잘 따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 기업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류형을 가리켜서 충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육류형입니다. 또 가족주의예요. 철저히 가족주의예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육류형은 빨래할 때 그 옷을 이렇게 뒤져보면 꼭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 있어. 이게 안전하게 이렇게 자기가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안전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늘 이렇게 남겨놔. 다 쓰지, 확 쓰질 않아. 늘 남겨놔. 그런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면 자기 안전한 틀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늘 자기 틀 안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현모양처는 육류형입니다. 다른 유형도 물론 이제 부모 현모양처인데 본능적인 그 현모양처는 늘 육류형에서 이게 자기 틀에 두려고 하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마치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늘 체크하고, 뭐 부모들은 요즘 안전 때문에 많이 체크하는데 육류형은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답다라는 얘기를 잔소리를 많이 해. 너 학생답게 일해. 뭐 이렇게. 너 군인답게 행동해. 뭐 이런 거. 답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녀들에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육류형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약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다 보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육류형의 머리에는 위원회가 들어가 있다 얘기해요. 위원회 여러 사람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서로 막 토의하잖아요.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토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결단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혹시 결정장애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결정장애가 아니고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의심 한번 일어나면 의심이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나면서 항상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육류형은 그렇잖아요. 최악의 상태까지도 생각하고 빠져나와요. 이게 이제 육류형의 특징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 있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고 막 그냥 결정하는 게 시간 걸리고 이래요. 제일 시간 걸리는 유형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내 안에 헐크가 있어요. 헐크가. 그래서 안전한 환경이 헤쳐졌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할 때는 헐크로 변할 수가 있어요. 육류형이 헐크로 변해요. 그래서 노조위원장 가운데 육류형이 많아요. 참 뜻밖이죠, 그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예, 띠를 띠고도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내 안에 헐크가 있는 이런. 그래서 이런 유형 때문에 6유형을 반으로 나눠야 된다, 둘로 나눠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10유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 6유형의 문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이 많아서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쉽게 말하면 버스를 기다리다가 내가 2번 탈까 3번 탈까 고민하다가 다 놓쳐가지고 3, 40분 기다리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 6유형이. 이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자꾸 기회를 놓쳐. 기회를 다 지나간 다음에 아차 하는 경우가 많은 게 6유형이고요. 걱정을 막 찾아다녀. 6유형 걱정을 모든 안전 가능성을 다 생각하니까 걱정을 옆에서 봤을 때 걱정을 막 찾아다녀요. 걱정을 만들어 갖고 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험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6유형이다. 제 생각에 보험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6유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형도 물론 보험 들지만 특히 걱정, 염려병이 많아요. 6유형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6유형입니다. 마지막 7유형은요. 여기도 이제 사고 중심이에요. 머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탐구자는 자기 머리로 연구로 극복하려고 하고, 충성이는 6유형은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열정이는요 반대로 행복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행복을 찾아내기, 행복해지는 욕구가 있어요. 이 7유형은 모든 사람의 친구입니다. 10년 사귄 친구나 오늘 만난 사람이나 대하는 게 비슷합니다. 대하는 게 비슷해요. 달력에 항상 할 일이 가득 차 있어요. 항상 일이 많아. 이 유형은 거절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일로 바빠요. 7유형은 자기가 재미있는 거에 바빠요. 그리고 7유형은 피곤을 몰라요. 에너자이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제일 힘이 강한 건 8유형인데 에너지가 많은 건 7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 7유형은. 끊임없이 말을 해. 이게 7유형이에요. 풍부한 경험과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하고요. 이 7유형이 가면 그냥 분위기가 어색해도 그 분위기가 축제로 변해요. 확 축제로 변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요. 항상 새로운 걸 찾고 행복한 거, 재미있는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것을 항상 찾아요. 이 사람은 항상 찾아요.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래서 어느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9시에 거기서 만나자. 그러자. 근데 가다가 어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 이 사람은 글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재미를 찾아가요. 항상 자극 있는 걸 찾아다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7유형의 머릿속에는 항상 남을 웃기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그맨 중에 7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유형은요, 개그맨이 많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항상 튀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해요, 항상. 그래서 백바지와 백구두를 입어도 어울리는 사람, 반짝이 옷을 입어도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이 7유형입니다. 딱 감이 오잖아요, 그죠? 개그맨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박나래 생각하면 박나래. 그런 옷을 입고 이게 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말을 전문가처럼 잘합니다.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작 그 일을 잘 몰라요. 그 일을 잘 몰라도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해.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칠리온 가운데 여행 안내자들이 많은데요. 막 자기 혼자 운전을 하면서요. 계속 마이크를 가지고 그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계속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도 에너지가 남아, 그냥 막 남아요. 그런 사람이 칠리형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칠리형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부도가 나도 오늘 밤 잘 자요. 칠리형은 정말 쿨쿨쿨 잘 자요. 그리고 부도가 나서 전부 다 이제 집 다 해가고 이제 트럭에 조그만 짐 싣고 그 시골로 그냥 막 이렇게 떨궈져 나갔잖아요. 칠령은 운전하면서도 노래 부르면서 가. 그런 상황이 돼도 고민은요 3초면 끝납니다. 3초 이상 고민을 안 해요. 정말 집안에 큰 문제다. 3일 고민하면 끝이에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중하지 않다는 거죠. 약속은 많이 하는데 자꾸 잊어먹어. 안 나타나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 칠령이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안 오는구나 그러고 말아야지. 왜냐하면 다른 재미있는 데 갔으니까. 다른 재미있는 사람 만났으니까. 그걸로 빠진 거예요. 일은 많이 버리지만 끝마무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칠령은요, 이제 나이가 들면 명함을 사람이 딱 주잖아요. 명함이요, 빽빽해. 어디 회 회장, 어디 회 부회장, 어디 회 뭐 대표, 어디 그냥 쫙 달고 살아요. 닦고 살아. 이런 게 칠령이에요. 에너지가. 근데 이 칠령의 이런 이제 특징 때문에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여러 가지 것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딱 봤을 때 백종원 씨가 칠령입니다. 백종원 씨 요리에서 안 다녀본 곳이 없더라고요. 요리에서 이분은 지금은 이제 도가 텄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어요. 음식의 모든 걸 통합하는 능력을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장점이죠. 그게 이제 칠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9가지 유형을 다 얘기했는데요. 이 유형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8유형, 1유형, 3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8, 1, 3인 경우에는 자기가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오늘 좀 이따 지금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날개나 통합 방향으로 잘 나가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이 들었는데도 그대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예술에 관계된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냐면 물론 사유형이죠. 사유형은 물론 당연히 예술가죠. 당연히 예술가. 또 하나가 있다면 구유형입니다. 구유형도 창의력과 뛰어난 상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유형 가진 사람도 예술인 배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한 유형이 있다면 육유형이에요. 육유형이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육유형이 내 안에 헐크도 있고 예술인도 많이 그래가지고 나누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복합적이에요. 복잡해, 그 안이. 그래서 이렇게 4, 6, 9에 관계된 사람은 예술가적인 소질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한 가지 유형의 점수가 높으면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성격 좋은 거는 점수가 골고루 나오는 게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점수에 유독이 높다? 그럼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날개와 통합 분열에 대해서 이건 뭐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제 잠깐 설명해 보면, 만약에 구유형 생각해 보면 구유형이 자기 유형 하나만 갖고 살려면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그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보조 유형이 두 가지씩 있어요. 각 유형마다 보조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 보조 유형이에요. 구유형에게는 8번과 1번 유형이 보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날개라고 해요. 9번의 날개는 8과 1입니다. 1번의 날개는 9와 2, 2번의 날개는 1과 3입니다.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8하고 9하고 1하고 2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 달라요. 사실상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두 번째 유형이 바로 옆에 너무 다른 그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면 제일 참 구별하기 어려운 게 9유형과 1유형이에요. 저 사람이 군지 1인지 헷갈려. 또 힘든 게 1번과 2번이에요. 1번, 2번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하나는 본능 중심, 하나는 감정 중심인데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1번과 2번이 헷갈려요. 저 사람이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리다가 많아요. 이렇게 헷갈릴 때 무엇을 상호하면 날개를 보면 많이 알게 돼요. 날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유재석. 유재석이 늘 헷갈려요. 나를 고민하게 만들어. 이제 보통 때는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유재석이 몇 유형이지 헷갈리는 거예요. 딱 보면 구유형의 특징이 얼굴에 나타나요. 누구랑 싸울 것 같지 않잖아요. 유재석. 구유형은요 누구랑 안 싸우거든요. 그리고 MC로서 하는 거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오는데 다 휘어잡고 하고 있어요. 네, 구유형의 특징이 조종자. 조종자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상당한 뚝심이 있어요. 네, 막 팔령, 막 강호동, 막 서장은 있어도 유재석은요 다 휘어잡고 해요. 이런 거 보면 구유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해요. 또 구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건 직관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능에서 경험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 예능이라는 게 프로그램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말하는 것, 제시하는 거, 이 직관력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뛰어난 직관력이 있어요. 그거 보면 구운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재석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죠.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유재석이요, 이렇게 예능에 나와서 까불까불해서 그렇지,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바른 생활 사나이. 그래서 출퇴근할 때나 이렇게 할 때 항상 깔끔한 옷을 입어요. 예능할 때나 이게 그런 옷을 입지, 유재석이 차 타고 다닐 때 보세요. 항상 깔끔해요. 그리고 꼿꼿해요. 자세를 보세요. 꼿꼿해요. 그런, 인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규례대로요. 약속 절대 어기지 않아요. 유재석은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인류의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군지 1인지 날개를 이제 보는 거예요. 날개를. 8번은 없어요. 유재석이 8번은요, 몸집이 달라야 돼요, 일단은. 날개라도 약간 좀 그 몸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몸집이 없어요. 상체 발달이 아니잖아요. 8항은 상관없어요. 2를 볼까요? 2? 유재석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료 연예인들, 개그맨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어려울 때 유재석 찾아가잖아요. 그 유재석은 항상 자기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나한테 가진 거 이거 바꿨다. 준대. 그런 얘기를 돌아다니죠. 보면은 2번 유형의 성격이 또 강해요. 유재석이. 그래 보면 이 날개를 살펴봤을 때 9의 1이 아니고 1의 양쪽 날개를 다 가지고 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개를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점수를 환산했을 때 내 날개 점수 두 개가 다 높은 게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나만 높고 하나는 낮아요. 검사해 보면 그걸 꺾였다 그래요. 날개 하나가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는 1의 9와 2번 날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격이 괜찮은 거예요. 성격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대부분 보면 날개 하나가 한쪽이 꺾여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날개가 꺾여 있는 부분을 내가 되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과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 분열을 이제 보면은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유형의 최상의 상태일 때가 통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최상으로, 그러니까 어느 유형이 최상으로 발전했다 그럴까요? 예, 그럴 때가 통합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최악의 상황일 때를 우리는 분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화살표 이게 선이 거의 있어요. 선이 저게 괜히 거의 있는 게 아니에요. 9번 따라서 한번 보세요. 9, 6으로 가죠. 3으로 가죠. 9로 갑니다. 그죠? 삼각형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9유형은 정말 9유형이 활성화되고 건강한 상태는 3유형의 특징을 가져요. 3유형의 좋은 점을 갖게 돼요. 3유형이 정말 건강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될 때는 6유형의 큰 특징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69 유형이 하나의 그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래서 369가 닮은 점이 많아요. 3년과 6년과 9형이 닮은 점이 많아요. 369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그게 있어요. 1, 7, 그 다음 5, 8, 2, 4, 1. 요게 또 하나의 그 통합 방향입니다. 그래서 1 유형이 정말 이 사람이 건강한 상태로 잘 활성화되면 7 유형의 특징을 갖게 돼요. 아까 그 유재석이를 생각했죠? 유재석이 1 유형이에요. 1 유형이 개그맨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1이 7로 가요. 7이 개그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재석이는 성격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1형인데 7처럼 살고 있거든요. 지금 7처럼. 활성화된 거죠.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니어그램을 보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다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인지 지금 건강한 상황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여기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구유형을 중심으로 해보면 구유형이 내가 구유형이에요. 내가 잘 발전해야 돼, 건강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3유형의 특징을 가져야 돼. 구유형은요, 일이 없으면 한없이 늘어질 수 있어요. 하루 종일도 낮잠 잘 수 있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유형이에요. 한없이 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3유형처럼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자기 삶의 유형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향을 알려줘요.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게 보여진다는 얘기 이렇게. 구유형은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나가야 돼요. 구유형은. 그게 살 길인 거예요. 3유형은 일중심이라 그냥 달달 볶잖아요. 옆에 사람들을. 당신 머릿속에는
가족이 없어, 피와 눈물도 없어,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이 사람은 육류형의 특징을 가져야 돼요. 육류형 가족주의. 자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고, 네.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110%의 충성을 다하고, 이걸 가져야죠. 그 삼류형이 나아갈 방향은 뭐냐? 나아갈 방향은 육류형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갖는, 네.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한다. 8번은 2번으로 나가야 돼요. 2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8번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이 8유형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한없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 약한 사람에게 한없이 약한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친구들 가방을 자기가 두세 개 막 들쳐 업고 듣다니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친구예요.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 유형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8유형에서 사회사업가가 많이 나와요. 8유형이 사회사업가 하면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 데다가 이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죠? 그런 거 힘으로 도우면 다른 유형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회사업가가. 이렇게 1, 7, 5, 8, 2, 4, 1 이 방향으로 내가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게 이제 1, 7, 5, 8, 2, 4, 1로 가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됐단 말이죠. 1유형이 7유형이 아니라 갑자기 4유형처럼 행동해. 4유형처럼 고립돼서 이렇게 행동하면 빨리빨리 벗어나. 야,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구나. 8유형도 이렇게 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5유형처럼 숨어 들어가요. 막 숨어 들어가요. 8유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방 안에 처박혀서 혼자 처박혀서 막 그렇고 음악 듣고 이렇게 막 산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구나.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나도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구나. 8유형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유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막 예술가처럼 이렇게 처져가지고 감상에 빠져서 1유형처럼 적극적이고 자기 기준 높여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막 택질하면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상에 빠져가지고 나는 우울하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저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이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 분열, 날개 이 개념을 보면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 나를 가운데 두고 여기는 힘의 유형을 가운데 뒀지만 내가 만약에 5를 가운데 놓고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잠재력이에요. 5. 그러면 4번 날개와 6번 날개가 있단 말이죠.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 그게 있어야 나한테 잠재력이. 안 할 뿐이지. 꺾였을 뿐이지. 잠재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살려야 돼요.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 용이 건강해지면 통합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5. 건강해지면 1, 7, 5, 8. 8유형처럼 막 힘있게 살아. 막 항상 달팽이처럼 숨어 들어간 사람이 막 힘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에게 관계되는 유형이 5가지입니다. 이래서 유형 찾기가 어려워요. 나에게 관계된 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유형에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막 헷갈리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항상 유형을 찾을 때는 날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통합과 스트레스 이런 거를 이제 살펴서 나는 무엇이겠구나 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통합 분열까지 보려면 전문가가 사실 돼야 돼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나와요. 근데 날개 정도는 그래도 9가지 정도의 그 유형의 흐름을 어느 정도 그 욕구를 어느 정도만 이렇게 파악한다면 날개 정도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렇게 고민을 할 거예요. 그 고민하는 게 늘 두 가지일 거예요. 내 날개와 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무엇일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 어떤 욕구를 가지고 결정하느냐, 그거로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번에 걸친 이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의 그 강의를 이걸로 이제 마치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걸 또 하겠다고 했나 후회를 했어요. 이게 골치가 아파. 네,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에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번 배워봤기 때문에 한번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또 한번 생각하니까 계속 거기에 또 이렇게 몰입하게 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걸 이제 살펴를 보면 저는 우리나라는 사유형이 좀 감정적인 면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대형이. 사유형이 발달한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막 문화적으로 노래나 이런 게 막 뜨는 게 그냥 뜨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본래 본성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무속에 빠지고 자꾸 이렇게 가는 게 이 성향 때문에 감성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고 지금은 이제 문화나 이런 것이 막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감성형의 그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500년과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이 4번 유형이 감성 유형이 충만한 우리 민족이 유교 이 500년 시절에 꽉 눌려가지고 일본 나라처럼 살아왔어요. 완벽주의자처 유교가 일본이잖아요.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본처럼 살아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억눌려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문화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이게 난을 겪은 다음에 막 군대 문화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이 감성이 충만한 나라가 그냥 일본의 이 억압적인 분위기에 쫙 깔려서 지금까지 눌려서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눌려 살아왔어요. 지금도 눌려 있어요. 어른들은 다 눌려 있어요. 저도 다 눌려서 살아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 이 억눌렸던 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없어지니까 이제 이런 인류형의 이런 규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감성이 막 그동안 숨어있던 감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감성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나. 전 속으로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고 그러시면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하세요. 그럼 저도 아는 데까지 같이 연구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 우리에게 주신 성품, 성향,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내 위치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격과 성품을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